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상진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김수흥 예비후보의 중소기업 폄하 발언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고상진 후보는 3년 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에게 모멸감을 주는 폄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흥 예비후보 측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발전 기틀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오는 4월부터 소아응급 진료실을 가동합니다. 원광대병원은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의료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진료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억여 원을 지원하고 원광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충원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 이음부 일부가 파손돼 운행 차량들이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손 상태가 한 달 전부터 계속돼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다음 달 안에 이음부 교체 등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고상진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수흥 예비후보가 3년 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했을 때 입주기업 대표에게 폄하 발언한 것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수흥 예비후보 측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발전 기틀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고상진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김수흥 예비후보에게 공개 질의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김 예비후보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방문 당시 연간 매출 100억, 대기업은 아니네요라는 발언을 한 것과 제품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입주업체 대표에게 모멸감을 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막말과 모독, 갑질을 넘어 노골적인 영세 중소기업 혐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에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반발 선명을 발표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에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식품진흥원 노조에서 두 차례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김수흥 후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은 편견을 넘어 혐오의 수준에 다다랐다. 김수흥 후보의 현재 중소기업관,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처럼 고 예비후보가 3년 전에 불거진 일을 꺼내든 것은 민주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갑질과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5대 혐오 범죄로 보고 컷오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현장 실사 및 여론조사, 다음 주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도덕성 문제도 하나의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김수흥 예비후보 측은 고 예비후보가 3년 전 일을 이제와 거론한 것은 그만큼 다급한 상황인 것 같다며 공개 질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발의과 집안 침하 현상에 대한 LH 대응 촉구,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정 및 국토부 장관에게 초속 추진 건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식품 클러스터 발전 기틀을 확보했다고 응수했습니다. 공천 작업과 맞물려 소환된 3년 전 폄하 발언 논란, 후보자 평가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활을 걸고 있는 치열한 익산갑 경쟁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수개표가 부활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개표 조작 논란을 막기 위해 개표원들이 투표지의 이름과 번호를 확인한 뒤 개수기에 다시 집어넣는 수작업이 다시 진행됩니다.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전자개표가 도입된 이후 22년 만에 수개표가 부활한 것으로 당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기존 방식보다 최대 4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오늘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완주군 수소특화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철도 수송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익산 왕궁을 동서로 단절하고 있는 국도 1호선 일부 구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백제 왕궁 인접국도 1호선 선형 개선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당장 용역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투자 촉진 지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공장을 완공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기업투자 지원금은 앞으로 최대 50%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주한 기업체 직원에게 주는 지원금도 기존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가속화를 막기 위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생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은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예체능 등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병원이 소아응급진료실 가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원광대병원에서 소아 야간 응급진료가 가능합니다. 시는 2억여 원을 투입해 소아응급진료실 운영을 지원하고 원광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충원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역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모두 10곳.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요일별 진료 시간은 평일 밤 9시 1곳, 토요일 밤 9시 1곳, 일요일 오후 1시 1곳 등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 및 응급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병원은 25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2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소아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익산에서는 언제든 야간에도 소아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원광대병원은 휴일 없이 소아응급진료를 진행합니다. 진료 시간을 기존 오후 6시까지 해서 24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아 환자의 그 야간 시간대,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일 그리고 휴일 24시까지 진료를 할 계획이고요. 시와 원광대병원은 올해 말까지 소아응급실 운영 현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원광대병원의 소아응급진료실 운영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지해춘 의원의 수의계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을 받은 군산의 한 조경업체에 수십여 차례 공사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의 사무실이 지해춘 의원 부인의 사무실 주소와 같다며 시의회 윤리특위를 통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해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배우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인정상 허락했다며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주변 정리를 못한 점이 오해를 초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고려청자 등 문화재 16,000여 점이 발굴됐지만 보관 전시실이 없어 목포해양연구소로 이관 전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건립이 조속히 추진돼 전북권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출생아동 가운데 49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0세에서 8세까지 11,000여 명 가운데 지난해 출생한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49명의 아동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2월은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며 이달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가 소요 인원을 잘못 파악한 탓에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해 국립치유의 숲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치적 억측도 거부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남석 의원은 어제 신상 발언을 통해 강경수 기획행정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가 전북 창당식을 갖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오는 27일 오후 5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당식 현장에서 당원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 이음부 일부가 한 달 전 파손됐지만 아직까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은 다음 달 안에 보수 공사를 진행해 이음부를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통 6년 만에 교량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준공한 동백대교, 군산에서 서청 방면,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아치형 끝지점 2차선 도로가 철판으로 뒤덮였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차량이 이 구간에서 심하게 덜컹거립니다. 동백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차량은 심한 덜컹거림으로 이 구간을 피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 처음 부분에 그런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행자들은 상당히 놀랄 거예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그 구간을 피해서 1차로로 합류하다 보니까 위험하죠. 위험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깜빡 잊으면 또 거기를 덜컥하고 지나가기도 해요. 철판은 교량 상판 이음부 일부가 파손되면서 차량 바퀴가 빠질 것을 우려해 일부러 깔아놓은 겁니다. 동백대교의 이음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교량이 팽창과 수축을 보완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잦은 차량 통행에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많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좀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신축이음 신축이음 구간이 되게 넓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철판을 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맞고요. 익산국토관리청은 공사업체 선정을 끝내고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이음 장치를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재를 지금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강제로 구성되어 있는 자재라서 제작 기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월 말 2월 초 정도 제작이 완료된다고 하거든요. 너무 춥거나 이러면 하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월 안으로는 당연히 끝낼 계획인데 그 안에 그 날씨 여건을 좀 봐서 하루 10,000대 이상의 대형 차량이 오가는 동백대교. 보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와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군산의 한 고등학교 4층 높이에서 내진 보강공사 작업을 하던 A씨가 균형을 잃어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추락 방지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군산 미룡동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내 외벽 등이 그을렸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총 100명의 학폭 전담조사관을 선발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보면 대형마트가 38만 580원, 전통시장이 28만 1,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각각 8.9%와 5.8%가 올라 역대 최고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 청년까지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745가구 153억 원이며 신청 희망자는 LH, 전북개발공사 등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초등 돌봄 학습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이용자 1,038명을 모집해 50개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월 12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4년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 4억 2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지난 10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 2,8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임실군 3계면이 고향인 A씨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2021년부터 어린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6억 8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A씨의 기탁 조건은 단 3가지로 익명 보장과 대상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5개월간 일정한 날에 입금, 5개월 후 지원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며 임실군은 기부금을 오는 31일부터 저소득층 1,206세대에 골고루 배분할 계획입니다.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추가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규재 전북대 교수의 신문조서와 관련 증거 등 550장 분량의 추가 증거 41건을 제출하고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가 재개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7일 열립니다. 이 교수가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1심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검찰에 자백한 것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근로자 3명에게 5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근로자 5명에게 1,663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신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안경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안 청장은 전남 해남군 출신으로 조선대를 졸업했습니다. 7급 공채로 1991년 익산국토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국토교통부 홍보 담당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익산시 동산동이 음솥골 낙화 달맞이 축제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오늘 익산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한 8개 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각선수로 100주년 기념 음솥골 낙화 달맞이 행사를 다음 달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단체들은 통합체계 마련과 역할 분담 등 축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음솥골 낙화 달맞이 축제는 유천 생태습지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각종 민속놀이 체험, 낙화놀이,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다이로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체육시설,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다이로움 일자리 153명과 다문화 지원, 폐자전거 재활용 등 업무를 맡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26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익산 시민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청년시청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과 기업 일자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의 간접 보조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김제와 충북 옥천 등 과수 식량 분야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농업용 로봇 구축 및 임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입니다. 최종 선정자는 서류와 현장 점검 등의 평가를 통해 오는 3월 발표됩니다. 한편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은 농업용 로봇의 기술력 제고와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황등면 이장단 협의회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이장단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기탁품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구 등 저소득층 58가구에 전달되는데요. 이장단이 직접 방문해 상품권을 전달하고 추운 겨울 건강과 안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군산시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군산 오징어 짬뽕과 개복동 중식당에 착한 가게 25호점과 26호점 현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짬뽕 특화거리 회원들의 잇따른 착한 가게 가입으로 선한 나눔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군산시 짬뽕 특화거리는 군산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군산 짬뽕을 특화시켜 조성한 거리로 매년 짬뽕 페스티벌을 개최해 군산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6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